당시 국내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의 여파로 북한도의 무장 독립운동 열기도 확대되고 있었다. 호시탐탐 북한도의 독립군 토벌을 노리던 일제는 봉오동 전투에서 패하자 독립군 토벌을 위한 대규모 정규군 파병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북간도 훈춘에서 마적단을 매수해 간도 총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작한다. 일제는 이 훈춘 사건을 핑계로 2만여 명의 정규군을 연변에 파견해 본격적인 독립군 토벌에 나선다. 이때 서일과 김좌직 그리고 홍범도가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연합부대는 청산리에서 2만여 명의 일본 정규군에 맞서 6일간의 전투 끝에 무장 독립운동 사상 최고의 전과인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 연속되는 대패에 굴욕을 느낀 일제는 그 즉시 유례없는 보복에 나서 북간도 지역의 조선인과 독립군 배출의 온상인 민족교육기관에 대해 무자비한 학살과 파괴의 만행을 저지른다. (1920년) 간도 전 지역에서 3개월에 걸친 조선인 대학살이 자행됐으며 이 기간 살해된 조선인들의 숫자는 대략 3만여 명에 이르렀다. 30여 개가 넘는 조선인 민족학교들이 불타 없어졌고 일체 신문 없이 선생과 학생이 학살당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비극 중 하나인 간도 참변이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강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무장투쟁과 민족교육에 대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다. 더욱더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기존의 조선인 교육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용정 일대의 은진, 동읍, 대성과 같은 역사의 길이 남을 민족교육의 요람들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 대표적인 학교로는 천도교에서 설립한 동음중학교와 대성유교에서 설립한 대성중학교를 꼽을 수 있다. 동음중학교는 그 당시 그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민족학교들 중에서요 가장 그 학생 수가 많았던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 사실 천도교에서 만든 학교예요. 천도교에서 그 최익룡이라는 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동흥중학교인데,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워낙 유명해갖고 심지어 서울에서까지도 동흥중학교도 유학을 갈 정도로다가 동흥중학교가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당시 만주 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민족 교육이 굉장히 강화됐던 학교로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그 학교가 1922년인가 이때 설립이 되는데. 나중에는 물론 저 용정중학교로도 합쳐졌습니다만은 동흥중학교에서 그 졸업한 학생이 지금도 아마 가장 숫자가 많을 거예요. 만주 지역에 있는 민족학교들 중에서. 그리고 그 학교들은 모두가 이제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학교로 다 유명하죠. 대성학교는 이제 유교계통의 그 계열에서 지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역시 그 용정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 학교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거기서도 당시 다른 학교들과 같이 민족 교육을 같이 했어요. 우리 역사와 그 한국의 정신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걸 가르쳐야지 거기에 있었던 그 이 조선 사람들이 내가 조선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독립군이 될 수 있었고. 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바칠 수뿐이 없었던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을 민족교육을 통해서 줬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성중학교도 그런 계열의 학교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용정중학교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이 조선족 학교의 전신은 저항시인 윤동주의 모교로 잘 알려진 대성중학교다.
용종중학교 한켠에는 대성중학교의 옛 교사가 그대로 남아 용종중학교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성중학교는 1920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 주체는 대성유교의 이런 공교회계통의 분들이 이 교육에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건가하면 1920년에 청산리 전투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빠져가지고 연해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종교 개통의 세력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교육을 통한 우리 한인 사회 접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공교회는 우리가 사서 삼경 이거 전통 유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념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중학교를 모집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학교 학생들이 사회주의를 많이 접수합니다. 그래가지고 1920년에는 사회주의 사조가 그 앞장섰던 데이 바로 대성중학교고, 그것이 또 20년대, 30년대 우리 이 만주 지역의 항일 운동이 운동가를 양성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대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동북 각지에 설립된 조선인 사립학교들은 독립운동의 모태이자 반일운동의 근거지로 확고히 자리 잡는다. 이에 일제는 사립학교의 민족교육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특별히 민족종교 계열의 교육운동 기관을 경계하고 주시했다. 이러한 민족교육의 저력은 마침내 국내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의 여파와 뒤섞여 용정 학생들이 주도한 3.13 만세운동으로 표출된다. (3.13) 만세운동은요, 만주 용정 지역에서 전개됐던 그 만세 시위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3월 김인현,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이제 3.1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서울에서 전개된 이 탁골공원 중심으로 해서 전개됐던 만세 운동에 만주 용정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두 분이 참여를 하셔갖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용정으로 다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규암 김학연 선생님께 이제 그 성명서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이쪽에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날을 택한 것이 3월 13일 날이었습니다. 그 모인원이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만 명 정도는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갖고 만세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 성명서,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만주 지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거는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를 일본 영사관으로 다 시위를 했어요. 그 뭐 한 3만 명이나 되는 그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본 영사관으로 다 자꾸 진출하려다 보니까 그 사격이 전개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 서전서, 그러니까 이 서전벌에 모여서 거기까지 진출했던 조선 사람들 13명이 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월 13일 날 그 용정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 운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웃했던 안도현이라든가 또는 저 흔춘 또는 저 그 활용 이런 각 지역으로다가 쫙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 그 이 만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다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엄청 크게 전개가 됐죠.